오늘 방송에서는 특별히 노래 한 곡을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5월 20일 신촌역에서 열렸던 여성폭력 중단을 위한 필리버스터에서 발언자 다라님이 들려주신 자작곡 언데드 시스터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라입니다. 강남역 살인 사건이 난 후에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언데드 시스터즈라는 노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면서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 가면 그분 역시 죽지 않는 우리의 자매로 같이 살아갈 거라는 생각에서 언데드 시스터즈라는 제목을 붙였고요. 가사가 영어라서 먼저 한국말로 내용을 읽고 노래하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을 나를 해야하면 안 됩니다. 나는 당신만큼 소중하니까요. 당신은 그냥 나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날 죽여선 안 됩니다. 내 삶은 당신만큼 소중하니까요. 나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 증오의 밤을. 나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나의 죽지 않는 자매들의 삶과 함께. 나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뭐라고 한다고 해도. 우리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한다고 해도. 나의 죽지 않는 자매들의 삶과 함께. 나의 죽지 않는 자매들의 삶과 함께. 그녀는 당신만큼 소중합니다. 네, 노래하겠습니다. Maybe you don't like me, but you cannot hurt me. No, no, no. 'Cause I'm so precious like you are. Maybe you just hate me, but you cannot kill me. No, no, no. My life is so precious like yours. I'll survive this night of hatred. I'll survive with my undead sisters' lives. I'll survive whatever you say to me. I'll survive whatever you do to us. With my undead sisters' lives. With my undead sisters' lives. With
praises like you are. She's your praises like you are. 사회 부적응자들을 위한 조심하지 않는 방송 거침없는 해장 상담소. 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은 천상 남자로 하겠습니다. 천상 남자입니다. 해장 상담소 오늘은 14번째 방송인데요. 자, 오늘 나와주신 분들 먼저 한번 같이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장미꽃배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귀여우시네요. 예. 예. 네. 그리고 제 옆에 새로운 분이 앉아 계시는데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찐망입니다. 찐망은 찢어진 망사 스타킹이 줄임말인데요. 제가 워낙 망사 스타킹을 좋아해서 지어보았어요. 망산을 좋아하는데 거기 찢어진 네네네네, 그렇죠. 찐망. 찐망, 참, 찐망입니다. 참 소화하기 어려운 찐망님. 두 분 다 이름이 이렇게 쉽지 않아요. 저 발음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인데 그럼 꽃뱀님으로 줄여서 해도 되겠죠? 네네네. 예, 꽃뱀님 네. 그리고 찐망님, 네. 두 분 망으로 모시고 할까요? 망님. 네. 저는 남자로 그러면 네. 예. 이렇게 셋이서 오늘은 팟캐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무슨 회의를 갔다가 뭐 사실 이제 우리가 꼭 앞에 일부라고 붙여야 되죠. 일부 그 진보 학자 예. 분에게 또 이렇게 실망하고 왔는데 이 강남역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왜 이렇게 방송이 그 여성 혐오 범죄냐 아니냐에 초점을 맞추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현병이란 무엇이고 조현병이 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는 게 핵심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분이 진보라는 것이 앞에 라떼리가 붙은 게 상당히 근데 불만스러우면서 조현병에 대한 정신병적 이해는 하면서 여성 혐오에 대한 어떤 학문적 이해는 안 하죠? 그러니까요. 저는 좀 그분이 좀 뭐 이렇게 열심히 뭐 이렇게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 저런 얘기하면 부끄러운 건데 조금 너무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가끔 이 소위 얘기하는 소위 여성 이슈로 이렇게 갔을 때 여성 문제 이렇게 갔을 때 너무 공부 안 하는 거. 그거 짜증나죠? 네. 그냥 다 저는 알고 잘 있는 것처럼 모르는데 여기고. 그러니까 모르는데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는 것도 그렇고 모르니까 계속 저는 그거 잘 모르는데요. 계속 이렇게 일관한 태도도 다시 좀 꼴보기 싫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장애인이나 성소수자 관련한 단체에 갔어요. 근데 장애인 전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모릅니다. 계속 저는 뭐 예를 들어 그 주제에 대해서 관심 가져본 적이 그 없습니다. 주제에 대해서 모르면 안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일단. 그렇기도 그죠? 하고 그 모른다는 것이 사실 부끄러워야 되는 그렇죠. 부분인 겸손해야 거를, 되죠. 예,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모른다고 하면서 깝죽거려. 그러니까 겸손에 그렇죠. 기반한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아닌 거는 느낌적으로 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해야 될 텐데 싶어요. 예, 정말 함께 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고 싶죠. 네. 네. 방금 사실 이제 그 강남역 살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성들의 많은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또 근데 이제 사실 최근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고 왔는데 지하철에서 이렇게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노동자분이 이제 많이 사망하시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또 구의역에서 이제 노동자분도 이제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안전망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안전한 사회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사실상 지금 사람들이 이제 생명을 잃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떠한 이슈로 이렇게 사회적 관심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큰 틀에서 보면 어떤 안전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고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 여성에 대한 뭐 폭력 문제, 여성 혐오와 관련된 문제에 관련해서 이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기도 이제 필요하지만 사실 대책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대책 얘기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대책과 관련해서 혹시 뭐 고민하시거나 뭐 하시고 싶은 얘기 혹시 있으신지?
꽃뱀님 혹시 대책 그쵸 대책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되고 참 대책을 근데 말할 게 없지 않아요? 말할 게 많이 없죠. 예. 참 왜냐면 너무 근본적인 얘기라 이게 사회를 뒤집지 않은 이상 아니 대책이 성평등 사회잖아요. 근데 이게 대책이 그래서 아니 어디 가서 좀 대책이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며칠 뭐 내일 모레에 이 대책을 말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데 아니 쓸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너무나 원론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뭐 그래서 근데 저는 우선 네. 대책이 뭐냐고 얘기할 때 첫 번째로는 대책을 묻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할 때도 있는 게 대책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묘사하는 방식이 굉장히 기능적으로 나열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대책을 실현한다라는 마음으로 저 남성의 생각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런 식으로 그냥 기싸움을 한다거나 그렇게 대책 원인과 대책이 그렇게 굉장히 막 이렇게 선명하고 그런 문제가 아닌 게 세상에 일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은 막 되게 거대하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사실 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없고 뭐 되게 무력감에 빠지게 되죠. 그렇죠. 네. 무력감에 빠지고 막 그 대책에 대해서 막 그렇게 심도 깊게 논의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좀 어떨 때는 이거 다른 맥락인데 대안이 필요하고 대책이 필요한데 대안과 대책에 대한 사실 과도한 요구는 한편으로 사람을 되게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의 현실을 부정해야지 그게 얘기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그리고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욕망이 들 때가 있는데 근데 황당한 일이죠. 왜냐하면 대책 얘기하러 왔는데 저 사람에게는 황당한 일일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있는데 그래서 뭐 최근에 그 화장실과 관련해 가지고 논의가 화장실은 죄가 없다. 예, 뭐 화장실 대책 중에 그런 얘기들. 공용 화장실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렇게 제기하는 게 아마 최근에 그 동아일보인가 어디서 공용 화장실 문제를 막 제기하면서 남자는 눈치 보고 여자는 불안하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게 무슨 그러니까 되게 같은 선상에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눈치 보는 사람이랑 불안한 사람이 눈치를 봤군요. 눈치를 몇 그 명 보는 못 것도 전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그거는 그거 되게 확대된 것 않는데. 같아. 아 근데 보시는 분이 있나 보죠? 있기야 하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 같은 선상에서 얘기될 그렇죠. 문제가 아니죠. 근데 눈치 보는 거하고 공포를 느끼는 건 굉장히 죽을까봐 다른- 두려운 그러니까, 거랑 자기 다른 레벨의 어떤 그니까요. 근데 그거를 되게 양성 평등적 입장에서 재고 뭐 서로가 서로를 뭐 이해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끝맺음 했는데 진짜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얘기야. 도움이 무슨 언론 세상에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그거 보면서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가해자는 없는 거야 세상에? 아, 너무 이 일은 왜 일어나는 거야 그럼? 도대체 이런 일들은 맨날 일어나는 거야 왜? 강간은 왜 일어나는 거야? 폭력은 왜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죠. 그거 되게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싶어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합리적이고 싶은. 아니 뭔가 남자 쪽도 얘기하고 싶고 여자 쪽도 얘기하고 싶고 어떻게 남자 이런 쪽이- 욕망이 있나 봐요. 그래야 뭔가 이게 형평성이 있다 이런 기계적으로 이제 남녀의 응. 이야기 모두를 다뤄야 된다. 그렇죠. 찬반의 입장을 모두 다 다뤄야 된다라는 어떤 그거에 갇혀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공용 화장실 들어갈 때 여자는 죽을까 봐 무섭다는 여자랑 남자는 나를 가해자로 볼까 봐 위축된다. 이거가 어떻게 같은 선상에서 얘기됐을지. 아니 근데 공용 화장실은 둘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안에 사람이 있나에 대한 확인과 눈치는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의 아니 그러니까 같이 오줌을 싸고 지금 똥을 싸는 마당에 눈치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유 이상해. 눈치를 눈치를 안 훨씬 보면 많이 봐요. 이상하지. 그러니까 그동안 안 봤다는 건데 그게 더 그러니까. 이상한 거잖아요. 사람이 있든지 말든지 간에 들어가가지고 오줌 싸고 뭐하고. 그러니까 그 기자의 심리를 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는 기자들이 참 많지 않아요? 너무 많아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아마 모를 거예요. 그리고 사실 위축된 거 지 얘기예요. 거기에 눈치 보는 내가 남 너무 자기 불편해. 얘기가 그거에 대한 어떤 실증은 또 없고 그거에 대한 자기 얘기. 자기도 자기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여자들만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그쵸, 그쵸. 뭔가 억울하고 막. 몇 명한테 인터뷰했는데 이렇게 질문 혹시 위축된 적 있으신가요? 여자들이 과도한 가칭 불안을 질문. 최근 이슈랑 연결돼서 이러면 저도 있는 것 없는데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겠죠. 갑자기 소리 너무 화가 나네 또. 개근 모순 같은 소리 하지 마. 일베는 왜 의사 있어요? 왜 변호사 있어요? 기자들 왜 다 전문가인데 그렇게 써요? 왜 그렇게 쓰냐고요? 왜 개근 모순이 말도 안 돼? 그럼 여자들 맨날 예를 들어 성추행 당하고 뭐 성폭행 당하고 죽고 이러는데 도대체 가해자는 누구 있는 거야? 당신 스스로도 생각해봐요. 그렇게 얘기할 거 없이. 근데 무슨 딸을 키운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정말 딸 키우는 게 무슨 참
벼슬이야 정말. 아니, 근데 그 얘기를 왜 자꾸 아니, 갖다가 하지? 트위터에서 그걸로 자꾸 합리화를 하지. 그 일베 쪽 그 사람들이 뭐 너네는 그러면 너네 아버지도 뭐 한남충이라는 거냐? 막 이랬더니 누가 여성들이 제일 첫 번째로 경험하는 한남충이 아버지다. 어떻게 알았지? 막 어떻게 이러면서. 알았니? 아유, 정말. 예. 또 아까 이제 그 대책 얘기하면서 약간 우리가 공용 화장실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화장실은 제가 없다 이제 이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이제 공용 화장실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제 이게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뭐 어느 곳이었어도 지금 어느 곳에서도 다 이제 시간에 상관없이. 그렇죠. 여성에 대한 어떤 폭력이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쵸. 이제 이게 사실 메인 이렇게 메시지이기 때문에 맞아요. 어떤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해버리면 굉장히 논의의 초점을 이상하게 만든다라는 의미 때문에 이제 화장실에 대한 화장실이 대책으로 나오고 그것을 집중해 가는 어떤 정부나 지자체에 대해서 약간 경계의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는 이제 많이 이해는 되는데 한편으로는 처음 사건이 딱 일어났을 때 저는 이제 공용 화장실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공용 화장실의 어떤 불편함,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이제 들어가서 불안하죠. 오줌 쌀 때. 예. 예. 들어가서 내가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먼저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누가 남자가 밖에서 들어와서 들어오죠. 오줌을 싸. 그러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보기도 싫고. 그러니까 아니 물론 내가 완전 조금 너 신경 쓰지 않겠어 이러면서 문 열고 나가려고 해도 그쵸. 그 꼴을 내가 왜 봐야 하는가? 그러니까 보는 것조차도 걔를 당황스럽게 하는 건 당황하지도 않고, 안 당황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복수한답시고 열고 나가봤자 걔는 당황하지도 않고 오히려 내가 들어온 걸 봐서 정말 기분만 잡치고 약간 이런 그래서 근데 그 안에서 고민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고민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 나는 왜 그래야 하는가 이런 자괴감이 막 드는 순간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이제 중간에 안에 그래서 기다려. 그런데 이제 이 밖에 남자가 나간 것 같아. 그래서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럼 저는 또 바로 나가야 될지. 왜냐하면 밖에서 기다리면 어떡하지? 이런 망상까지 이거 거의 맞아요. 망상에 가까운데 맞아요. 이게 망상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예요. 네, 요즘 맞아요. 같은 시기에는. 이유가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좀 이따가 나갈까? 막 이런 다른 여자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나갈까? 뭐 이런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되는지 막 이런 생각이 그러다 드는 이제 거죠. 분노가 그렇죠.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 어. 순간을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막 이런. 그러면서 저는 이제 공용 화장실에 대한 어떤 그런 불편. 그래서 이제 화장실은 죄가 없긴 한데 저는 약간 공용 화장실은 조금 반성을 좀 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이렇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또 공용 어떻게 화장실에서 남성들이 취하는 태도를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화장실 자체에서 일어난 일을 뭐 대책으로 얘기했을 때의 한계 지점이나 우려 지점은 이렇게 다들 뭐 알긴 아는 거니까. 근데 개의치 않아 하는 건 그거 너무 쿨한 모습으로 가는데 사실 더럽잖아요 보면. 그냥 약간 분리라도 돼 있으면 좋겠어요. 문짝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공용 화장실이 남녀가 같이 쓰는 곳이라면 차라리 한 명만 들어가서 문을 다 잠글 수 있게 하던가. 밖에 난리치잖아. 세면대를 밖으로 빼서 막 두드리고 두드리고. 다니시죠?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냥 꼴배기가 싫은데. 그래서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아하게 사회 구조적인 문화를 바꿔야 되고 일상을 바꿔야 되고 이런 얘기 하는데 남자들을 몰아가지고 예비군 훈련 시키듯이 화장실 에티켓 교육부터 시켰으면 좋겠는 게 문을 닫고 싸는 거야, 잠그고 싸는 거야. 그리고 타인은 너의 헐거운 바지를 보고 싶지 않아. 너의 헐벗은 모습 전혀 보고 싶지 않아. 전혀 보고 싶지 않아. 오줌 싸는 건 있잖아. 오줌 싸는 거는 보고 싶지 않아. 소리도 별로 듣고 싶지 않아. 문명사회야 그게. 지금 무슨 막 그런 신석기가 아니잖아. 그런 거를 나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좀 조신하게 좀 제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러니까 또 화장실 조신 얘기하니까 저 되게 갑자기 그 생각 확 났는데. 그러니까 대책 사실 우리가 대책이랄 게 뭐 사실 100가지 넘을 수 있고 대책이 한 가지 뭐 사실 대책이라는 게 참 말하기 참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래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뭐 어렸을 때부터 성평등 교육을 그래서 강화해야 되고 뭐 교육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막 생각을 했다가 성평등 교육이 지금 성평등 교육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남성들에게 방금 얘기한 남성들에게 약간 조신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교육, 약간 그러니까 남성들이 너무 공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무례하고 타인에 대한 고려나, 그러니까 이 공격성이 너무 이렇게 밖으로 너무 향하고 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남성적인 거고, 그것이 굉장히 권장되는 일이고.
그런 것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그게 나는 굉장히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모두에게 성평등 교육을 시키지 말고 남성들을 대상으로 제가 어떻게 무슨 테드를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남자 금발 남자가 나와가지고 막 강의를 하는 거였는데 여성 문제, 그러니까 이 여성 문제는 소위 여성 문제는 여성이 중심이 돼서 주체가 돼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 이 모든 세계에서 남성들이 강간과 살인을 하고 있고 성폭력을 하고 있고 남성들이 남성들이 여성을 죽이고 있고 강간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남성들은 이런가? 이건 정말 남성들의 문제 아니냐? 남성들의 문제를 연구하고 고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정말 남성들이 문제잖아요. 문제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성평등은 그냥 동등하다 뭐 이런 얘기니까 그런 얘기를 막 많이 해봤자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좀 이렇게 조신시키는 이렇게 아까 남성성을 좀 남성성이 이걸 막 격려하지 않는 뭔가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규범 이런 게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아니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길러지는 방식. 예, 길러지잖아요. 뭐 꽃 이렇게 이 밑에 다 벗고 남자들은 돌아다녀도 되게 뭔가 좋은 거고 그리고 뭐 여자들 아이스케이킹 하는 것도 되게 마치 놀이에 남자의 놀이에 진입했다는 약간 이거가 되게 문제야. 남을 부끄럽게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렇게 독려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얘기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방금 이제 카페에서 이제 좀 준비를 좀 하다가 놀지 않고 준비 좀 하다가 근데 그 카페에서 이렇게 바깥에 한 테이블에 젊은 남성 4명이서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유리창은 건너편에 그러니까 통유리였으니까 유리창 건너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의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뭐 트름하고 막 자기네들끼리 막 언성 높이고 이런 게 길거리였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난 좀 약간 그래서 공포를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너무 소리가 크고, 그러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리고 바로 그 앞에 있는 길에 나가서 담배 피고 막 뭐 꺽꺽거리고 침 뱉고 이러는데 정말 만약에 여성들이 저럴 수 있을까? 그랬다가 완전 난리 났죠. 사진 찍혀서 예. 어디 또 무슨 예. 뭐 예. 담배녀, 되겠죠. 땡땡녀 예. 되겠죠. 예. 그래서 정말 왜 저런 태도를 아무렇지도 않게 행사할까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면서 정말 짜증난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 근데 어떨 맞아요. 순간에는 그게 사실 저녁이면 약간 공포로 다가오잖아요. 여성들한테는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이 남자들이 그런 교육이나 아무튼 이렇게 길러지는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 남성들 입에서 안 나오고 우리 결국에는 이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또 얘기하게 되는 것도 웃긴 아니 것 그러니까 같긴 해요. 그 얘기가 나오는 것도 진짜 어려운 게 여성 혐오 범죄냐 정신병이냐 여성들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다라고 네,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막 필리버스터나 뭐 여러 이제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로 여자들이 자기 이제 피해 경험이나 이런 거를 얘기하면 거짓말이다, 주작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주작이란 네. 얘기 진짜 많이 주작 하더라고요. 거짓말이다 우선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안 믿겨지는구나. 안 안 믿겨지는 거예요. 안 겪어보니까. 안 겪어보니까. 아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남자들을 이렇게 길러야 된다라는 얘기가 하여튼 좀 답답하긴 하지만 답답한데 저희가 그때 이제 신촌에서 했던 필리버스터 내용을 누가 올렸더니 다 그게 소위 이제 진보적인 게시판에서 유저들도 주작이다, 거짓말이다, 다 그렇게. 그럼 근데 그게 사실이면 인정은 이게 여성 혐오적인 세상이다 이라고 인정은 될. 자꾸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나는 무슨 심리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면 여성 혐오 이게 범죄라 맞으니까 이게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이거 자꾸 아니 그리고 전 이런 것도 있는 것 자체를 못 같아요. 믿겠나? 그 피해 상황이 사실 너무 세잖아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그걸 거짓말 상상이 안 되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얼굴을 보이면서 얼굴을 까고 나와서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리가 없다. 음. 무서워야 되는데 왜 안 무서워하지? 막 약간 이런 것도 섞여 있는 것 같고 약간 음. 주작이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많더라고요. 저도 막 찾아보다 보니까 그리고 모르는 거지. 약간 피해자의 얼굴이 전형적인 게 있는 거죠. 어머 너무 슬프고 막 울고 불고 막 그런 되게 연약하고 피해자여야 되는데 그렇게 아니야, 안 막. 보이면 굉장히 피해자를 안 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성들 말은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게요. 안 믿고 싶은 거 아니에요? 완전 다른 세상에 사나 봐요. 디아더 월드인가 봐.
그러니까. 그걸 거짓말이라고 그러는구나. 네. 그것도 새로운 얘기네요. 아니, 당연히 이제 공감하고 이런 분들이 있긴 있지만 돌아다니는 이야기에 리트윗이 많이 되거나 막 이런 거는 이제 주작이다. 뭐 이게 더 많이 되더라고요. 예. 이제 대책 얘기를 우리가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사실 그 얘기에 대한 지금 상황에 대한 반응이 이제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대책 그러니까 얘기라는 더 많은 것은 여성들이 얼마나 자기 경험을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대책에 대한 고민을. 그리고 저는 이런 노선도 별론 게 여자들은 이제 생물학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것 같다. 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원인 분석 그놈의 원인 분석은 사실 일어났다고 그 사건이. 그러니까 나랑 어떤 상황을 분리했을 때 원인 분석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되게 강하잖아요. 맨스플레인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원인 분석이라는 건 계속 자기가 뭔가 공적인 발화 방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 생물학적으로 힘이 약해서 그래서 당했어. 예를 들어 그 남자가 그래서 찾아가지고 여자를 했어. 그러니까 그게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를 들어 애는 어른한테 맞아야 돼요. 무조건. 그렇잖아요. 생물학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아이는 맞아야 돼. 맞아야지 크는 거야. 왜냐하면 힘의 관계에서 약자기 때문에 그렇게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마치 그게 무슨 아동 폭력의 원인은 아이가 더 힘이 없기 때문이다.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누가 얘기해? 그게 문명사회야? 아니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그래서 약간 너무 자연스러운 거다 이런 식의 논리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얘기라는 거죠. 근데 하나만한 얘기. 하나만한 얘기고. 근데 예를 들어 애가 아니, 그래서 강하게 키우자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자도 강하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총기 소지할까? 아니 어떻게 하란 얘기야? 그러니까 총기로 할 것인가, 그 전기 충격기로 할 것인가, 약간 우리가 이런 논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논쟁을 할 수는 있죠. 아니 그래서 예를 들어 애가 컸어, 어른이 됐어. 그래서 부모를 때려, 부모를 죽여. 그럼 그것도 맞는 얘기네. 그것도 설명할 수 있겠다 나도. 왜냐하면은 생물학적 힘이 세졌으니까. 그리고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고에 폭력이란 게 놓여져 있고 그때 사회가 병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치 원인이랍시고 생물학적으로 여자들이 약하기 때문에 생물학으로 갑자기 환원해. 그렇지.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원인 분석과 원인 진단, 자기와 분리시키는 방식의 얘기를 하는 게 저는 그게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생물학 얘기 많이 해요. 그래요? 네. 뭐라 할 말이 예. 아니 그게 분석이랄 게 없지 않아요? 뭐지? 약육강식 뭐 이런 얘기인가? 약육강식인가 봐요. 뭘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요, 근데 되게 많이 해요. 그럴 때 그렇군요. 그러면 저기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애가 어른한테 맞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선생님. 당연하죠. 힘이 약하니까. 예, 손가락도 작고 발가락도 작고. 그리고 그 애가 커서 부모 때리는 거 당연하죠. 나는 근데 그런 얘기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왜 흑인이 백인에게 그 종속되고 노예로 살았고 그랬을까? 이게 신체적인 힘으로는 흑인이 제일 짱이래요. 그럴 수 예. 있죠. 예. 그런데 그것만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 좋은 대응이네요. 그런 것도. 예. 그래서 참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다인종 사회에 살지 않다 보니까 그런 어떤 확장돼서 약간 생각해보는 이런 경험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남녀에 대한 어떤 그 문제, 생물학적인 정말 여성들이 열등하니까 네. 그럴 수밖에 생리하니까? 없다라는 뭐 그리고 이제 힘도 없고 뭐 이러니까 뭐 이런 얘기 뭐 여성들이 뭐 공간 감각도 없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운전 못하고 뭐 이런 얘기가 사실 외국 가면 아시아 남성한테 그대로 한대요. 맞아요. 맞아요. 나 그게 굉장히 놀랬거든요. 외국에서는 아시아 남성이 운전 못한다라고 맞아요. 이런 통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갑자기 근데 꼬신. 근데 문제는 그 경험을 해도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외국 나갔다 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왜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참 경험을 한다고 또 다 아는 건 아닌가 봐요. 그죠? 성찰성이 당연하죠. 어떻게 나에게는 발이 되다가 타인에게는 발이 안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그때는 되게 억울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한국에 와서 이제 억울했겠지. 이런 내가 아시아인이라고. 그걸 여자들한테 푸나? 아유 예. 대책 얘기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요. 아이고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며칠 뒤에 화이팅.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네. 화장실을 고쳤으면 좋겠다, 분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길게 하고 싶었는데 제가 다른 얘기를 좀 하느라고 왜냐하면 이 정부에서는 뭔가
그러니까 이 정부한테 사실 기대할 게 없잖아요. 뭐 그렇게 기대하세요. 여성 폭력이나 차별에 대해서 이 정부가 뭔가를 할 거라는. 지금 어떻게 케냐 가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 갔죠? 네. 나라가 정말 많은 게 얼마나 이 정부한테 다행인지 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저는 별로 기대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딱 이 정부에 살만한 거 정도 하게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특별히 반대하지는 말고 이 정부 정도 수준에서 살 수 있는 거는 그냥 좀 해라. 좀 남녀 화장실 분리 뭐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남녀 화장실이 공용 화장실이 사실 남성한테는 성기가 오픈돼 있는 공간이잖아요. 여성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어떤 가부장제가 약간 관통되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라는 것과 근데 이제 젠더 중립 화장실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젠더 중립 화장실을 얘기하는데 지금 공용 화장실 또 분리하고 그다음에 다시 합치고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화장실을 길게 못하니까 근데 저는 화장실이 굉장히 상징적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화장실에 대한 투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젠더 중립 화장실은 제가 그 옛날부터 되게 고민했었는데 왜냐하면 성소수자 그룹에서 운동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아젠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차마 겉으로는 말하면 속으로 좀 아니 그러니까 어떤 문제의식인지는 알겠는데 남자랑 한 화장실 정말 쓰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약간 남자들이 앉아서 오줌 싸는 어떤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정착되지 않는 때까지는 조금 같이 쓰는 거 좀 별로다.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앉아 하는데 싸는 운동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런 것도 있고 네. 지금 그러니까 젠더 중립 화장실에 대한 얘기를 할지 성별이라는 것이 사실 거의 이제 뭐 수행이고 뭐 이런 것들의 개념을 얘기하고 싶고 이런 토론을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한국 남성들의 수준이 그러니까 성별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분리되지도 않은 상태의 화장실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렇죠. 남자들 그냥 왔다 갔다 편하게. 가정을 겪지도 않은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점핑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너무 문화적 지체가 그러니까, 너무 세잖아요. 그러니까요. 한국 사회 그렇죠. 남성들이. 그런 상황에서 이 얘기가 너무 수준이 높죠, 사실. 예. 지금 남성 이 사회에서 예. 사실 젠더 중립 화장실은 상당히 수준 높은 얘기. 그리고 약간은 오려되는 게 젠더 중립 화장실을 또 독특하게 해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우려도 약간 들어서 근데 분명히 논의해봐야 될 주제라고 생각하긴 해요. 네. 근데 남성들과 여성들의 지금 문화적 격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커죠. 예, 너무 크죠. 심한 상태여서 이 토론이 되려면 제가 봤을 때 여자들이 세져야 되는 수밖에 없나 봐요. 결론 이상한가요? 네. 아니 저는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네. 여자들이 강해지는 게 이게 네. 목표예요. 네. 어차피 저는 남성들이 조신해지는 게 목표인데 남성들이 조신해지면 여자가 한 명이 세져야 한 명이 조신해져요. 어차피 세상은. 네, 균형이라는 게 예. 총량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럼요. 에너지는 총량이 있어요. 그래요. 남자는 조신해지고 여자는 세지는 방향. 그렇죠. 근데 조신하게 하려면 어떤 여자들이 부분에서 여자들이 강해져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 그 강해질 수 없는 사회 분위기와 이런 건 너무 알지만 어떻게든 우리가 힘을 힘을 내자. 들이고 예. 강해질 수 에너지를 있다. 강해져도 된다. 예, 세게 이런- 나가자. 세게 나가자. 설명하고 친절하게 할 필요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저희한테 사연이 들어왔어요. 네. 피드백이 들어왔는데요.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저도 이 책이 있는데를 읽고 독후감을 썼었는데요. 우리 사회는 일정 연령에 다다른 여자가 결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심각한 개인적 실패로 여기도록 가르칩니다. 이 말을 메모로 적었더니 어떤 남자분이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셨고 저는 책의 내용으로 답변했는데요. 그분은 여성은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40대 초반에서 중반 사이에 폐경을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40대부터는 임신이 힘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40대 이후에 미혼 남녀 중에는 남자가 결혼할 확률이 수치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러한 생리학적 차이로 인한 차별도 차별이라 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라는 말을 썼는데 저는 지금 이 말을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서요. 이게 뭔 말이죠? 예,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궁금한데 전혀 알아볼 데가 없네요. 해장 상담소 잘 듣고 있습니다. 팬이에요. 라고 보내주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사회 남성들은 차별에 대한 감수성이 정말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생물학적 차이에 근거해서 사람을 차이를 두는 게 차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해 어떤 부분에서는 진짜 열받다가도 어떨 때는 한국 사회 남성들이 감수성의 수준에 보면은
차별에 대한 감수성이 너무 낮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뭐 저는 약간 이해력이 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이 남자분이? 아니 이 메모를 이해를 못한 아니 왜 본인이 억울하죠? 아니 우리 사회는 여성에게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했는데 남자분이 억울하다. 사회랑 자기를 동일시하나? 왜 자기가 억울하지? 아니 남자 입장이에요 지금. 나는 이분이 왜 억울한지 모르겠네. 사회가 그렇게 가르친다는데 아니, 그러니까 자기 이분은? 뭐 결혼 못 하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구나. 뭐 자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핑이 엄청 있어요. 결혼할 확률. 그러니까 난 요즘에 억울하다는 분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아니 뭐 자기가 의도해서 결혼을 그러니까 남자들이 의도해서 결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게 아닌데 생물학적으로 그냥 여성들이 폐경이 일찍 되니까 확률적인 얘기인데 왜 그거를 차별이라고 얘기하느냐에 대한 억울함. 그러네요. 아니 뭐 임신하려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못 낳으면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래서 남성도 그럼 어쨌든 40대 이후에 이렇게 여성하고는 어떤 뭐 그렇다고 치고 생리적 뭐 어쨌든 뭐 그렇다고 치고 40대 이후에 결혼하게 되면 남성들도 일정한 개인적 실패 어쨌든 결혼을 안 한 사람은 지금 사회적으로 실패한 인생으로 많이 바라보잖아요. 남녀를 불문하고 특히 여성에게 많이 그게 강하긴 하지만 그러면 약간 사회에 문제 제기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같이 연대해서 개인적 실패로 보는 거에 대해서 같이 싸우면 되죠. 그러니까요. 참 억울함은 느끼지 마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대상이 여성이에요. 이 사람한테 얘기할 때. 여성한테 억울한 억울할 대상이 필요는 없는 것 여성인데 같은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사회에 같이 얘기합시다라고. 이분은 뭐 특별히 이분을 이해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예. 또 다른 분이 주신 피드백이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회장 상담소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장미꽃뱀님이 여자들은 남자들은이라는 말을 할 때가 있는데 불편할 때가 있어요. 민회에서는 해보면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해보면 캠페인에서 여자는 남자는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사람은이라고 말해보자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몇몇 여자는 일부 여자는이라고 바꿔 말하면 어떨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네. 그래서 저 뭐 굉장히 유의미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성별에 따른 차이를 이제 고려하는 거랑 성별을 의거해서 그걸 가지고 차별하는 건 좀 약간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번 최근 사건의 여성 혐오라고 죽어도 지목하고 싶지 않은 왜 이걸 성별 문제로 하냐 묻지마다 이거는 인간이 인간을 죽인 거다. 남자가 여자를 죽인 게 아니라 그리고 정신병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지적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저의 주관적인 전략에 의거해서 성별을 어떨 때는 명시하고 어떨 때는 명시하지 않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는 이 방송은 여성들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남성들이 사실은 관심을 두기보다는 저는 여성들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더 이제 안 참았으면 좋겠고 뭐 가끔 듣는 남성들이 있으면 더 참았으면 좋겠고 더 조심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굳이 성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뭐 당연히 이제 활동하면서는 어떤 대안적인 거를 마련해야 하는 건 분명히 있지만 사회를 이제 분석하고 해석할 때는 성별이 굉장히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걸로 구분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였고요. 세 번째로는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한 것이 우리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성별을 해체하고 넘어서려는 언어적인 노력, 뭐 실천적인 노력이 같이 돼야 되는 측면에서 유의미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꽃뱀님이 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셨나 봐요. 네, 답이 아니 항상 고민해요. 사실은 말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언제나 성별화 그러니까 되게 세상에 성별과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될 때는 성별화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떨 때 성별화 해야 돼요. 그렇죠. 어떨 때 성별화 하면 안 돼요. 여성으로서의 경험이 일정하게 동일한 것으로 호명돼야 될 때가 있고 그쵸, 어떨 그쵸. 때는 것이 이제 해체돼야 될 때가 필요가 있고 있죠. 이중 전략을 계속 쓰기 때문에 그쵸. 이제 그래서 약간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맞아요. 그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사실 이런 전략을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번에 강남역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보통 저쪽에서 그러죠. 남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게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실 남성은 일정하게 이 시대 성차별적 구조에 의해서 가해자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남자는 다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맥락적으로 이상한 말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일부 여자는 일부 남자는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성별에 따른 규범, 우리 사회 규범들 이런 것들을 깨자라는 의미에서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서 늘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우리가 좀 약간 더 고민해서 신경 써서 뭐 실천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조금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약간 분석하고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런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렇죠. 네. 아마 그거를 이제 생각하셨을 것 맥락을 같아요. 네, 그런데 다들 이제 혹시 우리가 그런 중간중간에 또 분노에 차서 실수할 때가 아니 있을 수 저는 그래서 있어요? 제가 실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 맞아요. 네. 네. 의도적인 어떤 네, 전략. 네. 하지만 네. 이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네. 우리가 생각해볼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정도의 네.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약간 걸러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막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뭐 남자 새끼들은 안 하죠. 잘. 네, 이제 남성들은 예,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약간 싸잡아서 욕한다라고 느끼실 때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약간 그 현상을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아니, 거기에 그리고 나는 모든 정말- 남자가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않는 아니, 정말 근데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아니 그러니까 보통 세상에는 성별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이 돼요. 계속 죽이고 강간하고. 아니, 그러니까 왜 그거를 그러니까 일부라고 해라. 뭐 나는 안 그렇다. 이 얘기가 나는 왜 나오는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스스로를 칭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나는 안 그런 사람이어서 그냥 그거 속으로 생각해. 나는 안 그렇지만 세상에는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사회에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있는데 장애인이 억압 당한다. 그러면 사실 비장애인들은 비장애인으로서 고민하면 되잖아요. 아 나는 억압 안 해 비장애인이. 난 한 번도 장애인 이거 미워해본 적이 없어. 이런 말 되게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왜? 아니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랑 비슷한 예, 얘기라는 예. 걸 제발 인지하고 제발 공감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얘기와 우리가 예를 들면 장애라는 범주를 우리가 이렇게 과연 어느 선에서 나눌 수 있는 거냐, 장애인 비장애인이라는 범주가 가능한 거냐라는 이런 문제 제기할 때와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고민으로 읽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아니 근데 만약에 또 비장애인 장애인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 내가 누가 이렇게 뭐 장애인의 문제 제기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장애인을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슬프다. 내가 너무 막 그 장애인을 막 너무 막 보호해주지 못한 거 슬프다. 이렇게 가는 거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여성들 문제도 그거를 더 막 너무 미안하다. 너무 나는 그동안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저는 꼴보기 싫거든요. 사유하라고 생각하라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생각하고 아플 건 아프고 왜냐하면 이거는 그동안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편했다는 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방어하지 말고 아플 때는 아픈데 그거를 생각하고 말하라고요. 그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피드백 주신 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얘기하다 보니까 네. 이제 우리가 고민 그- 이런 게 막 그동안에 나오네요. 이제 또 쌓여있던 거. 쌓였던 것들이 막 터져 나오는데 나는 아니다 이게 계속 나오는 예, 거지. 그건 이제 일부 남성들의 그리고 저는 어떤 부분에서 정신 분석도 누가 분석했으면 좋겠는데 예. 기고 싶었나 지가? 뭐를? 아니 저는 가끔은 예. 나는 아니다. 어. 나는 여자들 그런 적 없다. 어. 이게 굉장한 방어잖아요, 사실은. 나는 그러니까 그러고 되게 싶었는데 그러니까 참았다. 무의식적 그러니까 자기도 그럴 수 있다라는 무의식적 어떤 공포인가? 그러니까 보통은 되게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긴데. 아니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생각했어. 예. 아닌 사람은 그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나랑 상관없거든요. 내가 이미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그런 거기에 협조한 사람이 아니야 공범이 아니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이미 성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조차도 안 해요. 네. 가만히 있어 이럴 때. 그런데 꼭 우리가 봤을 때 넌 좀 긴데 이런 사람이 나는 아니다 막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순간 아 나는 기구나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아니 이거 그렇게 할 생각도 필요 없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예. 그렇게 노출시키지 말라고 자신의 무의식을. 정말. 예. 네, 피드백 감사하고 그리고 참 중요하고 의미 있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마무리는 하긴 하는데 예, 고민하고 앞으로 우리가 그때 예, 잘 쓸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얘기 주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오늘 얘기는 최신 이슈를 한번 좀 다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그 뭐죠 생리대
가격 예, 인상. 예, 가격 인상과 관련해서 좀 사이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리고 특히 뭐 그 깔창 생리대 요것 때문에 더 많이 이렇게 얘기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민우회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생리대 가격 업앤다운인가요? 가격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 활동을 한 10년 전에 이제 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되게 인터뷰 요청이라든가 이런 거 되게 많았죠. 전화가 엄청 많이 예, 왔죠. 예. 참 내부에서 고민이 많았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 뭐 어떤 뭐 국민 찐망님 아 찐망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이런 얘기 괜찮네요. 근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이 전화했을 때 물어보는 질문들은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생리대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민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 뭐 이런 질문들인데 사실 그게 생리대 보급을 저소득층에 한다는 것이 그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배포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을 민우회가 막 직접 지원한 사업을 하는 단체도 아닌데 정부가 해야죠. 민우회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너무 우리한테 하래요? 민우회는 그런 게 없냐고 우리가요? 네, 그런 계획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은 역할을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시네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공부 좀 해야 돼요. 예.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당황스러움 같은 것이 있고 예. 되게 불쌍한 어떤 존재로 여겨지는 어떤 대상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한국 안에서의 아프리카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아프리카에서나 뭔가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나 있을 줄 알았었던 일이 한국에서 벌어진다. 어머 이럴 수가. 우리는 이제 이 70대 여성들이 생리대가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오거나 뭐 이런 문제를 없애야 하지 않겠냐라는 마음으로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상품을 구매하면 이게 저소득층 아동에게 이게 생리대가 이제 지급되는 방식으로 홍보를 하는 어떤 생리대 업체, 판매 업체도 생기고 기업도 생기고 이제 그런 개인들의 움직임들이 있는 거는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긴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약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든 이런 것이 일상생활을 할 만큼의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지기도 한 건데 그냥 단순히 물품 보급에 대한 이야기로만 되는 게 약간 우려스러운 지점이 들었죠. 그리고 고민이 된 거는 가격을 안 올리고 인하하라는 요구를 이 시장 경제 사회에서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뭐 이런 가격 인하, 네, 가격 인상을 반대하는 게 이게 다른 물건 뭐 어떤 생리대도 사실 이제 상품인 건데 이게 약간 합리적인 어떤 의견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는 거죠.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성들이 뭐 생리라는 것도 뭐 어떤 시기에 이제 많이 막 하고 어느 시기 지나면 또 양도 줄고 뭐 사람마다 다 양상은 되게 다양한데 근데 지금 이제 여러 이제 여성 혐오라는 이슈가 많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제기되면서 여성들이 가진 어떤 울분과 분노가 이제 생리대 문제랑 많이 연결이 된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지금 저도 왜냐면 어제 경험했는데 진짜 열받는다 정말 세상 더러워서 근데 편의점 갔는데 생리대 7,000원이야. 근데 승질 진짜 빵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감정적 비싼가? 반응이긴 한데 이것까지 왜 오르고 난리야? 또 이런 생각은 약간 드는 저도 거예요. 편의점에서는 거의 못 사보고 사실 대형 마트나 뭐 이런 거에서 이렇게 1+1 이런 거 할 때 그중에 싼 거 사잖아요. 이제 대량으로 약간 뭐 유한 킴벌리 건 좀 비싸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이제 뭐 바디피트라든가 좀 약간 이름 없는 거 이런 거는 좀 싸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사게 되는데 저도 편의점 가서 봤더니 되게 비싸더라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물품들은 신제품이라 그런가 조금 봐요. 그리고 조그맣게들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비싸겠구나. 그러니까 편의점에 사본 적이 없어서 저는 약간 못 느꼈는데 특히 이제 최근 그러니까 이제 뭐 10대, 20대 층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높다라고 느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여성들이 생리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한 터부나 혹은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는 이제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한부모 가정인데 아빠랑만 사는 경우, 뭐 조선 가정인데 할아버지랑만 사는 경우에는 생리대에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못해서 생리대를 못 사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럼 그 운동을 좀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월경을 터부시하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뭔가 그거에 대해서 말하거나 저도 이제 슈퍼 같은 데 가서 꼭 가면 꼭 까만 봉지에 싸주잖아요. 저 혼자만의 그냥 운동이 있는데 절대 그냥 주세요. 좀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저 사람 뭐야? 아니 어떻게 봉지에는 있어야 되는데 왜 까만 봉지로 줘? 속으로. 하지만 그 사람은 정말 에티켓인데 아니야 그냥 주세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건물에서 여기 이제 건물에 남성들도 있고 있잖아. 근데 굳이 이렇게 들고 그냥 손 위에 들고 보이게. 예, 그러니까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죠. 나 지금 생리해. 생리해. 그럼 이게 뭐 창피한 거야? 뭐 이런 생각은 그런 식의 이제 마음의 저항이 있다는 건 사회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굳이 알아야 될까요, 상대방이? 그쵸? 알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막 이제 그거를 막 숨겨가지고 그쵸. 어떻게든 막 마법해 나 이러면서 약간 몰래 빌리고 이런 건 안 한다. 생리해 나 지금 생리대 하나 빌려줄래? 이렇게는 하려는 의지가 있는데 근데 좀 고민되는 것 같아요. 네. 그 가격 관련해서는 네. 너무 비싸긴 비싸니까. 저는 가격도 그렇고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면생리대를 쓰는데 지금 면생리대와 관련해서도 지금 논란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남 면생리대 뭐 광고인가요? 아니 뭐 쓰시든가 어쨌든 근데 거기에서 이제 1+1을 한대. 예전에도 했었는데 잠시 중단했었는데 아니 1+1이 아니라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보급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 나왔는데 밑에 이제 청소년들이 사실상 빨아 쓰고 이러는 게 쉽지 않다. 직장 다녀도 쉽지 않아요. 진짜 이런 근데 제가 또 어떤 면생리대 회사를 또 봤더니 그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보내주면 세탁? 택배비만 왕복 택배비를 내면 세탁해서 보내준 그런 서비스가 자본은 역시 있더라고요. 무서워요. 자본은 쓰고 싶은데 근데 아니 그걸 모으는 것도 대단하다 싶긴 한데 어쨌든 뭐 피 묻은 티셔츠 뭐 세탁소에 맡기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편견 같아 보도 돈이랑 만나면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 우리 김현미 교수님이 얘기했던 어떤 기업 페미니즘, 자동차 페미니즘 뭐 이런 네. 거죠. 네. 그런데 어쨌든 그걸 보는데 근데 너무 깨끗하게 빨아서 써야 된다라는 강박을 좀 마음을 좀 버리면 아까 막 자기가 할 수 있다. 아니 근데 이런 거기에 이제 댓글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도 그렇고 청소년,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해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간이 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간 분리가 많이 안 돼 있다는 화장실도 한 개일 경우도 많고 뭐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그렇습니다만 방도 하나만 쓸 맞아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제 남자 가족이 대부분이었을 그렇죠. 때는 그거를 쉽지 않을 빨아서 거예요. 쓰기가 쉽지가 않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거기 댓글 중에 하나는 또 뭐였냐면 면생리되고 뭐고 간에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한부모 가정 이제 아빠만 있는 경우에 그리고 남자 가족들만 있는 경우에 생리대를 가는 방법이라든가 생리대를 사용하는 방법 자체를 배울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맞아요. 학교에서 성교육할 때 사실 그런 거나 좀 가르쳐 주지. 그런 거나 가르쳐야 돼요. 무슨 뭐 낙태 뭐 이런 거 맨날 가르치고 이러잖아요. 아니 저도 옛날에 그러니까 처음에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생리를 했는데 그때 작은 엄마가 되게 우연히 가르쳐 줬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붙이고 이런 그러니까 방식 그걸 자체를 막 몰라요. 붙인 데를 막 위로 놓고 막 해가지고 막 막 맞아요. 그리고 그때 14살이었기 때문에 양이 어마무시하단 말이에요. 다 세요. 근데 그걸 어떻게 붙여야지 좋은지에 대해서 제발 그런 교육이나 했으면 좋겠죠. 그런 저는 약간 교육을 받았었었는데 그게 어떤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되게 이상했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남자애들이랑 같이 이제 합반이었을 때 남자애들 다 나가라 그러고 여자애들 막 이제 창문 막 커튼 갑자기 치고 커튼은 또 뭐하러 쳐?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볼 수 있다면서 커튼을 치더니 이제 생리대라는 걸 되는데. 꺼내놓고 막 되게 조심스럽게 처리해야 된다. 맞아. 더럽게 그러니까 막 잘 안 싸서 보이게. 이렇게 돌돌돌 신문지에 또 3번 싸서 막 버려야 그렇지. 된다. 그냥 패드만 말아서 하는 건 안 돼. 휴지로 한 번 더 감아가지고 이제 엉망진창으로 버리지 말라는 얘기까지 해가지고 하는데 저는 그게 되게 이상했거든요. 근데 그런 교육도 저도 막 버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 그거는 싸긴 싸야 돼요. 근데 그 싸는데 그 싸는 거에 이유가. 어떠한 관념도 넣지 마. 그러니까. 관념도 넣지 마. 잘 싸서 왜냐면 거기에 공중 화장실이니까 깔끔하게 하자 그냥 이런 같이 쓰는 의미에서 거니까 그 에티켓으로만 그렇죠. 얘기해. 그렇죠. 거기서 관념 관념 넣지. 화장지 그냥 바닥에 버리면 안 되듯이 그냥 너무 싫죠. 똥만 붙어있는데 너무 싫어요. 전 진짜. 잘 돌돌 깜짝 말아서 놀랐어요. 이렇게 버려야 되잖아요. 네. 옛날에 전주에 어디 갔는데 또 너무 당황해가지고
트라우마예요. 그건 싫잖아요. 그렇게만 얘기해. 근데 거기서 여자들은 뭐 어떻게 들어간다거나 이상하게 성애화한다거나 그딴 얘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팩트만 얘기해. 그때 커튼을 치던 그 순간에 내가 못할 것을 하고 있다. 생리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당연하죠. 어떤 생각이 부정적인 이런 것들이 이미지. 모든 게 다 막 같이 들어왔었던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또 부정적인 것도 싫은데 또 극단적으로 이쪽으로 긍정적인 것도 싫어요. 생리 파티 하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가족끼리 왜 이렇게 우리는 다 극단적이야. 않나? 뭘 또 파티까지 해. 그냥 하는 거야. 하는 거니까 앞으로 어떤 걸 조심해야 되고 서로가 어떤 걸 하면 돼. 성년이 왜 파티하지? 아니 그 약간 미국식 아니, 극단적 그냥 낭만주의 있어요. 이제 그런 거. 생리를 시작했으니까 아니, 저기 너도 하시는 이제 분도 있을 진정한 수 여자가 있는데. 된 거지. 아니 또 그럴 필요 진정한 여자도 아니야. 그냥 우리는 원래 여자였어. 근데 이제 생리하는 거고 생리할 때 이런 거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생리하는 기간에 이런 거 감정을 느낄 수는 있고 그냥 그 정도로 공지를 하면 어떨까? 가족사회 안에서 가족사회. 공지 게시판에 올리던가. 아니 왜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낭만적인 생리 파티를 하고 난 너무 싫을 것 같고 내가 만약에 어렸을 때 그러면 너무 아니, 싫을 것 같아. 그 정도로 파티를 하는 집은 네. 그 딸도 네. 거기에 대해서 약간 개방적 태도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뭔가 아니에요? 아니 저는 부정 반대가 무조건 긍정은 아니에요. 부정 반대 그냥 평온하게 그냥 일상으로 좀 처리해. 또 극단적으로 긍정적으로 또 알겠어요. 아니 근데 그건 또 너무 여성성에 대한 과도한 또 막 이제부터 몸가짐을 어떻게 하고 이제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되었으니 뭐 이런 맥락이랑 약간 같이 가기도 그러니까. 해가지고 네, 좀 그건 또 좀 너무 과하다 부담스럽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 제일 좋은 거는 그 경험을 한 사람의 지혜와.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도 혹시 어떻게 아니 저는 엄마가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런데 같이 엄마 아빠 저 이렇게 목욕탕을 굉장히 어렸을 적이죠. 목욕탕을 가는데 엄마가 뜬금없이 지나가다 아빠한테 쟤 생리한대. 나도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그랬더니 또 아빠가 풋 웃는 거예요. 왜 웃어 또? 그러니 거기서 왜 웃어? 나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 기억나는 거 보면 그 오늘 순간이 전화하세요. 너무 모욕적이었던 오늘 거야. 전화하세요 아버지한테. 아빠 기억도 못 할 거야. 아니야 모욕적인 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너무 그 순간이 내가 그 몸뚱아리가 된 것 같아. 아주 생년은 엄마는 또 뭐 저렇게 얘기할 아니 길거리에서 저렇게 얘기할 필요 뭐 있나? 그러니까 약간 놀리듯이 얘기하는 어머 제가 생리를 다 해 뭐 약간 이런 컨셉이었고 저희 아버지는 별로 듣고 싶지 않았는데 네가 어쨌든 듣긴 했는데 웃긴다 약간 이런 류에 그래서 정말 준비한 데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어쨌든 생리대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네.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친구한테 그 친구도 남자 형제만 있었는데 전혀 몰랐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자기 정말 네, 당황했었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럴 수 있고 실제로 또 우리가 이 보면 청소년 10대 때 생리량이 되게 많잖아요. 많죠. 생리량이 많고 기간도 되게 길고 그리고 생리통도 심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생리대가 저는 예를 들면 그렇게 비싼가 이런 약간 조금 약간 상황별로 정말 다르게 청소년기에는 정말 비싸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 저소득층 청소년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겠구나. 길게 하고 양이 많고 이러니까 생리대가 상당히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저소득층이면 전반적인 어떤 생활에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소득의 문제 이런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건 맞는데 왜 생리대만 문제긴 특화하느냐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생리는 어쨌든 밥은 한두 끼 굶을 수 있어도 생리 없으면 못 나가잖아요. 아예 네. 집 밖을. 그래서 이게 뭐 정말 이 뭐 분쟁 지역이라든가 뭐 아니면 정말 어떤 소득이 정말 낮은 국가에서는 생리하는 동안 여학생들이 학교를 못 나가고 뭐 이런 문제가 실제로 해서 있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다른 생필품과는 좀 다르게 취급돼야 될 부분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생리대만 나눠주 약간 이런 정책은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중학교 때 학교에서 나눠줬었거든요. 그냥 그래요? 네, 구비해 놓고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라는 식으로 하긴 그건 했었는데. 괜찮다. 근데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그 생리 자체에 대한 터부도 많이 없애는 것도 동시에 그렇죠. 가야 돼요. 아니 못 가요. 시간 나니까. 네, 가서 그걸 못 가져와요. 너 생리하냐? 막 이러면서 남자 특히 청소년기에 막 부끄러움을 많이 굉장히 타죠. 예민한 예민할 시기이기 때니까. 때문에 그때 이거에 대한 터부를 이렇게 많이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사실 그것만 있다고 해서 저는 좀 그랬거든요. 맞아요. 가기 어려울 거야. 아니 그리고 또 이제 뭐 많이 달라졌대요. 요즘 이제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에 대해서 뭐 그렇게 뭐
막 숨긴다거나 또 그리고 이제 막 면생이들 그런 말도 써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빠냐 뭐 했더니 아 정말 지가 좀 빨았으면 좋겠다. 맨날 엄마는 다 빨으라고 준다고 막 이제 이런 거 뭐 그냥 막 다양한 얘기들이 있죠. 예, 뭐 이렇게 그냥 당가 놓는다 신경 쓰지 않는 남자들이 있든지 말든지 막 약간 그런 이렇게, 경우가 예, 많아요. 많다. 저도 그래 뭐 처음에 이러니까. 면생리대 쓸 다양한 때 것 같아요. 엄마한테 등짝 맞았거든요. 지금 아빠 있고 오빠 있는데 핏물을 그렇게 놓고 있냐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그래 훌륭했네요. 아니 그냥 제가 생리대를 쓰면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약간 짓 무르고 뭐 약간 뭐 이런 그럴 수 생리통도 있어요. 심하고 뭐 이래가지고 쓰기 시작했던 거였는데. 아무튼 근데 그래서 진짜 면생리 됐으니까 생리통이 없어졌어요. 정말 좀. 근데 그래요? 이제 바로 없어지는 건 아닌데 한 몇 년 되니까 생리통이 없어지니까 거의 없어졌거든요. 저 되게 심했는데 저는 근데 그게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약 먹고 나면 증상이 없어지면 이게 약 때문인지 원래 나으려고 했는데 약을 먹어서 그런 다시 약간 일회용 그런 생리대를 의심을. 쓰면 또 다시 와요. 저도 약간 지금 매일 막 이렇게 빨아서 쓰기가 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섞어서 쓰는데 그러다 보면 또 계속 피부가 닿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짓무르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는 일반 그냥 일회용 생리대 쓰게 되면 다시 또 바로 일어나니까. 그러니까요. 한참 우리 예전에 그 면생리대 그 확산하는 그리고 막 같이 만들고 이런 게 한참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이게 이미 한 10년 전 얘기다 보니까 요즘엔 또 많이 그런 게 주긴 했어도 면생리대를 많이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근데 그건 뭐 선택의 맞아요. 문제고요. 그쵸. 네, 선택의 네. 문제고요. 예.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 기저귀는 왜 그러면 지급 안 하냐 뭐 이런 얘기. 면도기 얘기 안 나오면 다행이에요. 지금 아까도 맞아요. 한참을 기자랑 그 얘기를 했는데 아까 남자들이 그러니까 생리대에 대한 지금 부가세만 빠져 있는데 완전 면세가 되면 세금 자체가 안 부과되는 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남자들이 왜 면도기는 면세 안 해주냐 이 얘기 하지 않냐면 해줘.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지 세금 않냐면 길러 되잖아요. 연락 안 못 오냐는 나가는 거 걸 아니잖아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 그러면 면세 해달라고 그들이 운동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걸 동시에 그때 당시에 면도기 얘기가 나왔었죠. 그때 한 10년 전에 이 얘기했을 때 면도기 얘기가 나왔었고, 근데 여자도 근데 저기 하긴 하잖아요. 면도. 예. 네. 그러니까 우린 그거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근데 자기 운동하면 되는데 국가가 좋아요 남자들은. 왜냐면 뭐를 하려 그러면 또 이렇게 하고 무력시키고도. 네. 그러면 생리대 뭐 결론은 뭐죠? 생리 자체에 대한 부시 문화를 아닌가? 아무튼 생리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돼야 되는 것과 생리대 가 그냥 다른 물가가 오르는 어떤 상승률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거 되게 이상한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를 정부는 나서서 해야 되나? 그런 거죠. 일정하게 이제 뭐 생필품에 대한 가격 인상 이런 것들을 이제 물가 인상이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일정하게 억제책이라든가 안전정책을- 개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리대도 완전한 생필품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 오르지 않도록 규제하는 게 필요하다,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약간 그런 네. 이야기 네네네.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